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세명대학교 이상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영화 초빙 교수, 손정혜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표정과 목소리와 이 모든 것, 눈빛, 예, 레이저. 요새 레이저가 많이 이게 어떻게 줄었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레이저라는 것도요. 예, 레이저 충전 장치가 있을 때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아하, 레이저를 어디 저장할 곳이 있나요? 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아마 본인도 오늘 보니까 아예 기자들 질문이라든지 주변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정면만 응시하거나 아래를 쳐다보는데 이거는 진즉에 우전수석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잘못한 거하고는 별개로 국민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비난을 자초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마 굉장히 연습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시선 관리라든지 뭐 이 언어를 사용하는 태도 연습일까요? 각오일까요? 이제 기도 좀 죽은 것 같고요. 연습은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정말 에너지가 있어야 뭐 레이저도 쏠 그럼요. 거니까. 근데 우리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 사건이 이제 마지막 방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좀 반추해 보면요. 작년 9월, 8월 이때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우병우 예. 수석의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쩌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나비 효과의 중심지가 아하. 어쩌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아니냐 이래 봅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금 밑에 가시 든 줄 알아도 연통 섞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 우병우 수석이 본인의 법리적인 지식 또 본인의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버티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사퇴하게 한 탄핵받게 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글쎄요 뭐 준비됐다기보다도 뭐 그 심정이야 뭐 패닉 상태가 아니겠느냐. 근데 진짜 많이 변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예, 그 우병우 수석이 이제 구속될지 안 될지는 뭐 예. 봐야겠습니다만 검찰에서 뭐 영장을 치겠다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 통치를 검찰을 통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핵심에 우병우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검경, 국세청, 감사원 그 권력의 핵심 자리에 앉아서 그런 식의 통치를 했던 분이 우병우 수석이었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이제는 구속영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최순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른다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예? 일단은 계속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도 현재에도 초질과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봐서는 최순실과 교류하거나 알고 있다라는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우병우 전 수석이 알고 있는 있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번째 출두하면서 입장이 좀 많이 변한 것은 검찰 측에서 새로운 혐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거든요. 최순실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순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범죄를 뭐 성립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직권남용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이 새로운 혐의는 혹시라도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사나 그 증거 자료가 검찰에서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우병우 수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는 구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착잡한 심정이 표정에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우 수석은요 지금 이제 특수본 2기입니다. 예. 2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특검에서 넘겨준 자료 이외에도 새로운 별도 수사건이 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우 전 수석하고 같이 근무했던 검찰로 귀환한 검사들을 데려다가 검찰 내부에서 요번에 사활을 걸고 한 24명 정도 검사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 수석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요. 내 휘하에서 나하고 20년씩 통했던 그 동료가 들어가 가지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여부가 엄청나게 궁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단은 검찰 내부에서 나름대로 검찰 조직이 어떤 명운을 걸고 귀환한 그 검사들 그 내부 식구들 이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 부분 우 전 수석에 대한 어떤 이걸 뽑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 전 수석이 지금까지도 최순실이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징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최순실이가 가지고 있던 포스트잇 붙어 있던 각종 기관장들의 인사 검증 자료예요. 명백히 이거는 민정수석실에서 유출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전수석은 내가 준 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수석실에서 간 건 예. 맞는데 내가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 사람 누구 있을 거 아닙니까? 전자결제는 빠네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의 담당자를 데려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럼 누가 전달하라고 시켰는지 여부도 나올 거고. 요번에는 우전수석이 그렇게 쉽게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걸 보여집니다. 아, 근데 우리가 또 관심이 드는 게 이 지난번에 그 황제 수사 이러고 이제 있는 거 황제 수사의 오명을 검찰이 이번에 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예. 뭐냐 그러면 검찰이 수사에 임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별건의 증거 자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두 가지 점이죠. 뭐냐 그러면은 검찰 수사에 대한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 봐주기 수사다. 이런 국민적 비난을 좀 부식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사실상 우 전 수석이 법리적 지식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예.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아하.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좀 자존심 상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예. 궁극적으로 저는 저 검찰이 공개적으로 저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별건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어떤 증거라든가 좀 명확한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게 좋은 차 이름은 다 나와요. 포르쉐, 마세라티, 네, 마세라티. 레인지로버. 예? 이게 이제 이런 차들이 우전 수석과 관련해서 쫙 나왔는데 우전 수석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포르쉐하고 레인지로버는 처제가 소유한 거죠. 처제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 모양이에요. 마세라티는 본인이 있는데 이게 청문회 끝나고 5일 정도 후에 금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라고 보십니까? 이게 시가가 한 아, 1억 5천, 시가가요. 1억 신차가 5천. 1억 5천에서 2억 5천. 근데 근데 사실 리스비가 렌즈로버도 이게 굉장히 비싼 차거든요. 렌트비가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 예. 든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청문회에서 워낙 국민의 여론을 질타를 받았으니까 청문회 끝나자마자 중고차 시장에 내놨다는 것이 이제 어느 언론에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검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두 차례 그 지난 특검에서도 그랬고 검찰에서도 그랬고 이제 그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부분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검찰은 개인 비리 혐의까지 다 넣는 네.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든가 그 가족회사 정강에 관련된 네. 이러한 뭐 일가를 전부 기소할 그래서 거예요. 기소할 방침이라는 건데 거의 접대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사적으로 이용한 문제라든가 그래서 아마 우병우 전 수석이 빠져나가기 힘든 벅꾸라지라고 했는데 빠져나오기 힘든. 근데 사실상 그 전에만 해도 황제 수사하고 이제 그 들어갈 때 여기자한테 레이저 딱 쐈을 때 그때만 해도 우병우 사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있었고 예. 이제는 검찰에서 사실상 그러한 우병우 사단과 라인은 이제는 상당히 그러니까 있긴 있겠죠. 아하. 그러나 이제는 권력이 바뀌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예. 문제로 해서 검찰의 그런 영향이 사라졌다고 검찰에서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수임 비리 관련된 예. 거 뭐 이런 것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를 줘야 되는데 거꾸로 우전수석 측에서 50억인가를 줬어요 거기다. 그 얘기는 투자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득을 남겨주겠다는 거죠. 예. 이것도 편법의 어떤 수임 같은 행위고 그래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저는 여전히 우전수석의 아킬레스건은 세월호 관련됐을 때 수사 방해 관련된 거. 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예. 그것만으로도 구속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 자기네가 떳떳이 돈을 벌면 레인지로버든 뭐 레인지로버의 뭐 아버지든 뭐 아무거나 그렇죠. 비싼 차 몰고 다녀도 상관없거든요, 사실. 이게 탈세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세라티를 뭐 왜 마세라티나 팔아야지? 레인지로버가 내 명의로 돼서 내 근데 가족들, 그건 뭐 딸, 처제 거라고 뭐 그러니까. 아들이 예. 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 뭐가 문제였냐면 주식회사 정강, 그러니까 회사 이름으로 리스를 해서 경비를 처리하는 그 차량은 사실 회사 운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 직원들이나 예. 임원들이나 그런데 이 차가 딸 아하. 학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예. 군대 간 아들이 외박 나와서 타고 다닌다. 그럼 사실 업무 목적용이 아니라 사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경비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됐었고 그게 지적이 되니까 급하게 이거를 매각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마세라티-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라서 굳이 그렇게까지 경비 정확하게 처리를 할 이야기하자. 필요가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네네.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예.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라고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제가 엔진이 사실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발음이 안 돼서 넘어간 거예요. 예, 가솔린 엔진과 디젤 예. 엔진이 있고 1963년대 마세라티가에서 어. 스포츠카를 생산하다가 최초로
클래식 벤츠 뭐 형태로 세단형으로 만든 차가 어떻게 뭐 이런 마세라티를 갖고 계시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잘 알고 공부했습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가격, 엔진오일 교환비만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1억 5천에서 2억 2천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네. 뭐 박지원 대표도 뭐 페이스북에다가 마세라티 타고 다니는 이 부분은 배임적 행위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염려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이번 주에 뭐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증거적 자료로 활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입증하기가 힘든 것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하여간 뭐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좋은 건데 이거를 왜 본인이 이걸 또 급하게 이렇게 팔았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검찰이 좀 밝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